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들이 많으십니다. 예, 구독자 한 분께서 응력과 변형률, 그 다음에 항복점, 연성재료, 취성재료, 뭐 이런 데서 질문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야후 재팬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연강입니다. 연강. 연강의 시험편을 했더니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죠. 보시면 응력과 변형률인데요. 여기 보면 비례한도, 탄성한도, 그 다음에 상항복점이죠. 요까지는 항복점 밑에까지는 그러니까 탄성한도까지는 다시 응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돌아오잖아요. 항복점을 딱 하면은 항복점부터는 이제 항복이 됐기 때문에 상항복점, 하항복점이 있고요. 최대 응력 파단 강도, 인장 강도 여기죠. 인장 강도 파단 이렇게 되는데 항복점 여기는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응력을 제거하면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성이 넘어가면 소성 변형이죠. 소성 변형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응력을 제거해도 원래 복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성 한도까지만 탄성 변형,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연강에 대한 겁니다. 연강에 대한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보시면 SS400이라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SS400은 보시면 이런 재료죠. 보시면 요거는 인장 강도 얼마짜리입니까? 그냥 최소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니까요. MPa 메가파스칼은 결국 40kg, 약 40kg, kg per mJ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구조용 강이죠. 스틸 for general structure 이런 뜻이죠. STRUCTURE 해가지고 일반 구조용 강 여기에 대한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탄항 다 보이고요. 상항, 하항 보이고 인장도 파단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일단 연강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림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안전율이 4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 허용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허용영역은 여기까지만 허용영역이고 인장 강도가 400이니까 100대 400이니까 안전율은 40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강의 응력 변형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강. 그 다음에 요 범위를 넘어가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킹 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쭉 늘어나다가 파손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비슷하고 해보시면 여기 설계 보면 이 정도 봅니다. 보통 설계할 때 이 정도 범위 하시고 비례한도, 탄성한도, 상항복, 하항복 이렇게 항복점이 뚜렷하잖아요. 연강은 항복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연강은 상항복, 하항복 나타나는 게 연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메모로 한 거고요. 이런 자료도 있고요. 보시면 그러면 요거 볼까요? 이거 뭡니까? 비철금속이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거.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항복점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0.2% 변형이라는 게 나오는 0.2% 정도 변형된 것을 이렇게 변형량 0.2 여기 0.2% 되는 요즘을 꺼가지고 그걸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내력이라고 보통 항복이란 말 안 쓰고 내력이라고 말 쓰죠. 예, 그런 개념으로 비철금속,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스나이드 상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보신 요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항복, 항복이 안 나타나는 이제 알루미늄도 연성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성재료는 무조건 항복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연강도 연성재료에 속하잖아요. 연강은 강철이잖아요. 강철. 그것도 강철. 그럼 얘는 비철금속이죠. 비철금속 알루미늄 같은 것은 이렇게 상항복, 항복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파손되기 때문에 여기를 탄성한도 여기를 항복점. 여기 요 범위가 0.2%. 0.2% 내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비교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비교가 나오네요. 요 비교를 잘 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연강, 중간에 연강, 상항복, 하항복, 비탄항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게 연강입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연강에 속하죠. 40kg 일반강. 그런데 연성재료 보세요. 연성재료 보시면 그냥 이거 항복점이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부러지잖아요. 요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 SNS강 써서 304, 316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취성재료 보세요. 그러니까 취성재료, 연강, 연성재료 이렇게 돼 있죠. 연성재료와 취성재료 중간에 연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는 거죠. 예. 이런 뭡니까? 너무 딱다 보니까 고탄 조각 같은 거, 마르텐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땡기면 쭉 늘어나지 않고 조금 변형되다가 그냥 똑 부러집니다. 네, 바로 부러집니다. 취성파괴죠, 취성파괴. 그래서 인장 강도는 높은데 연신율이 낮잖아요. 예. 응력 변형률이 적다는 거죠. 이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부러집니다. 그래서 부러집니다. 대신 총 인장 강도는 최고 높죠. 이게 인장 강도, 이게 인장 강도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무르죠. 무른 재료, 연성 재료, 연강, 취성 재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게 세 가지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가 가장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상항복, 항복 없는 거. 요거는 여기를 0.2% 변형, 소성 변형, 소성 변형량을 여기를 선을 꺼서 내력이라고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게 항복점이죠. 결국은 내력 항복점 같은 걸로 보시고, 주로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 게스트네스 304, 316이 요런 커브를 응력 변형 선도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요 연강은 이렇게 막 상항복 하항복이 다 보이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데, 고장역강, 그러니까 뭐 45C 같은 거를요, 고장역강 같은 거 45C 같은 거는 보시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인장강도는 높지만 뚜렷한 항복점이 안 보입니다. 여기 역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역률입니다. 요게 기울기가 역률인데, 그러니까 연강이든 고장역강이든 같은 강은요 역률이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다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고장역강, 취성재료를 보시면 취성재료는 이게 항복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 여기를 0.2% 내력, 0.2% 변형이잖아요. 요걸 내력 항복점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은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고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제 연강일 경우, 이런 상항복, 하항복이 보일 경우는 A는 비례한도, B는 탄성한도, C는 상부 항복, 상항복점, 얘는 하위 항복점이 되어 있고, 극한 강도, 이 인장 강도죠. 그다음에 파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A, B 사이는 뭐냐면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간의 현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는 비례 관계가 약간이 이제 좀 오차가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하위 항복점하고 극한 강도 사이는 가공 경화가 일어나고요. 여기 가공 경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E하고 F 사이는 하중이 감소되어도 연신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변형은 좀 늘어난다. 이제 그런 국부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저항복 정강 SS400 좀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커브도 있다. 그냥 변형률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것도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뚜렷하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복점이 뚜렷이 안 보이는 건 0.2% 변형 요 라인을 꺼가지고 이걸 내력이라고, 여기 항복점입니다. 그 다음에 파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0.2% 내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0.2% 내력입니다. 0.2% 변형량, 이걸 내력이라고 이렇게 항복점이다 같이 같은 항복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보신 거죠. 연강하고 고장역강 비교.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이 있다 보시면,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선들은 세 가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보시면 잘 안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탄소강 이건 45C 정도. 이건 45C를 여기는 그러니까 고장의 깡이지만 얘는 요게 45C는 일반 뭐 풀림 정도 되겠죠. 약간 처리를 강화 처리하지 않은 45C는 이렇게 항복점이 보입니다. 연강이랑 비슷하다고 나오겠죠. 나오고 알루미늄 합금이나 추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복점이 안 보인다는 거. 예. 같은 45C더라도 풀림 처리한 건 모르잖아요. 근데 얘를 담금질 뜨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45C더라도 이게 이렇게 항복점이 생기는 경우이고 바로 이렇게 고장의 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열처리에 따라 달랐다는 거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이 극영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90급 고장의 깡은 이 정도 되어 있고, 780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비교한 거.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자료별로 약간 차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요거는 볼까요? 요건 치성재료, 연성재료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연강이 빠진 걸 보시면 됩니다. 연성재료, 알루미늄 같은 거 이렇게 되고 치성재료는 이렇게 되고 그냥 늘어나지 않고 부러지겠죠. 얘는 쫙 늘어나고 연규 번영. 이건 참고로 보시고 항상 세 가지 취성재료, 그 다음에 연강, 연성재료,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이런 비교가 있네요.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강, 그 다음에 고장격강, 고탄소강 같은 거 세 가지. 연성재료, 추성재료, 중간에 연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있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여기도 이제 항복점이 있는 구조형 강 등 해가지고 연강 쪽이죠. 연강 쪽, 상항복, 하항복 다 있잖아요. 이렇게 뚜렷하게 멋지게 나와 있는 거고, 항복점이 없는 경우 알루미늄 등 이렇게 됩니다. 알루미늄 같은 인장강도 결국 같이 했지만 결국 여기 좀 이쪽이 또 높죠. 당연히 강이니까요. 알루미늄 0.2% 내력, 항복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얘는 항복점이고 내력 이렇게 해서 0.2%를 선을 꺼서 0.2% 변형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탄성 변형, 소성 변형이죠. 여기 탄성 한도까지 기준. 탄성 한도 밑에는 탄성 변형, 탄성 초과되면 소성 변형. 원래로 이제 복귀가 안 되겠죠. 변형된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네. 보시면 이제 탄소강 우리 연강 쪽, 탄소강 쪽은 이렇게 보시면 비탄항이 나오는데 비철금속, 알루미늄 같은 거는 뭡니까? 없죠. 항복점이 없고 0.2% 여기를 내력이라고 부르고 항복점이라고 부르면 된다. 아까 보신 내용이죠. 이렇게 항상 세 가지를 기준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하나 이거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강 등의 금속은 우리 이렇게 쫙한 멋있는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탄소 섬유 있죠. 탄소 섬유 다 하잖아요. 탄소 섬유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죠. 변형이 탄소 섬유 파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탄소 섬유 이렇게 비교해. 그러니까 경강이나 고탄소강이나 탄소 이거는 더 커브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커브가 아예 없으니까 이건 파단되니까 탄소 섬유는 이렇게 돼. 탄소 섬유 이런 비교급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 이제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 보니까 아주 또
정리를 좀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동, 구리잖아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구리 구리, 청동, 추철도 마찬가지. 보시면 구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청동은 좀 많이 안 늘어나죠. 좀 강하니까 추철 그냥 똑 부러집니다. 영광 여기 있습니다. 영광. 쫙 상항복, 하항복, 영광, 경강, 그러니까 예, 그 고탄소강 또는 45C를 담금질 때 임한 거. 그 다음에 유소입강입니다. 마르텐사이트 만든 거죠. 담금질에서 마르텐사이트 만들면 높지만 늘어나지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가장 여기에 뚜렷한 상항복, 하항복이 나오고 나머지 물은 재료, 취성 재료는 이렇게 뚜렷한 항복점이 없이 내력으로 0.2% 내력으로 항복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들은 예.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려면요. 야후 재팬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항복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입력하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